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여야가 오랜 논쟁 끝에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전격 합의했습니다. 법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에 대해 합의한 것입니다.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과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장들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강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내 주요 금융그룹사들의 자산이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4천조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KB금융은 자산 규모와 증가율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업계 최상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민과 금융소비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출 심사 기준은 더 엄격해지고 예금자 보호 한도는 24년 만에 상향되는 한편 소득공제 혜택과 청년, 저소득층 지원 정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체는 이래저래 위기를 맞고 있어 실수요자 분양자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여야가 오랜 논쟁 끝에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전격 합의하면서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핵심입니다. 이 조항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자 경제개혁의 시작이라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게 해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로 감사위원을 사회이사로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과 함께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주도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우려는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장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제롬 파월 의장, 유럽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 모두 스테이블코인 통화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최근엔 관련 입법과 인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민간 스테이블코인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금융그룹사들의 자산이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4천조 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KB금융은 자산 규모와 증가율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업계 최상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기업 데이터 분석 기관 CEO 스코어에 따르면 2014년 1,865조 원이었던 국내 11개 금융그룹의 자산 총합은 지난해 말 기준 3,9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가율은 약 110.5%로 불과 10년 사이에 2배 넘게 성장한 셈입니다. 자산 순위의 변동도 뚜렷했습니다. 10년 전 3위였던 KB금융이 1위로 올라서며 신한금융을 제쳤고 하나금융은 농협금융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리금융은 10년 전과 현재 모두 5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민과 금융소비자, 투자자 보호 강화를 하는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도 강화됩니다. 오는 9월부터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돼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게 됩니다. 생활 속 변화도 눈에 띕니다.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 금액의 30%가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됩니다. 9월 19일부터는 정기요금 연체 채권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단전된 가구에도 전력 공급이 재개됩니다. 채무자는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최대 9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에너지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복지와 가족 정책도 확대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가 도입됩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 한강벨트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대출 활용도가 높은 고가주택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완전히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7월 1일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3구를 잡겠다고 중상층, 청년층,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도 이주비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부족은 결국 건설업체의 보증 한도를 더 높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 신용도 등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기적 수요 억제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상으로 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는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